제가 봉직할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때 그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원장님 개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년 하고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원을 하신 거예요? 아 아니죠. 봉직 생활을 좀 했죠. 봉직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어디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원장으로 일을 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의대 다니실 때 전공이 모발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질문 진짜 너무 많이 받는데 이 모발이식 쪽은 전공이 없어요. 실제로 의대생 때 탈모는 진짜 2페이지밖에 안 배워요. 심지어 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도 모발이식이라는 걸 절대 다루지 않아요. 성형외과 의사도 모발이식을 해본 적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피부과는 뭐 당연하고요. 이 모발이식이 원래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역사 자체가 지금 모발이식 하는 분들 진짜 길어야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수술법이 등장한 것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2페이지밖에 없는 이 분야에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모발로 이제 완전 정착을 해버리신 거예요? 친한 선배가 모발이식 병원을 대전에서 하고 있어요. 우연찮게 이제 군의관 전역을 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배가 한번 병원에서 좀 일해볼래? 이래가지고 가게 됐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학생 때도 모발이식이라는 거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가능한지도 몰랐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대머리였던 사람이 1년 뒤에 진짜 풍성해지더라고요.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게 머리가 없던 사람이 있어지잖아요. 이 사람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뭐 수술해서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경과를 올 때 봤을 때 수술 전 사진을 보고 1년차 딱 왔을 때 보면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이지 싶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때 그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봉급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안전적으로 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제가 봉직을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대표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발이식도 성형의 한 분야이긴 한데 성형외과에는 상담실장이 있어요. 공장식으로 돌아가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실장들이 상담을 하고 원장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발이식이라는 거는 탈모 범위에 면모가 들어가는지를 진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만큼을 후두부에서 뽑아서 이식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면모를 심냐에 따라서 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성형외과 갈 때 제일 호구 잡히는 게 명품 두르고 가면 상담실장들이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모만 필요한 환자도 3000모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약간 겁박을 주면서. 그렇죠. 3000모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원장한테 원장님 3000모 부르시면 돼요. 제가 3000모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병원들이 막 광고 엄청 때리거든요. 50% 할인. 그러면 이제 모수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은 거죠. 할인은 하는데 한 3000모면 되는 사람을 갖다가 6000모라고 해놓고 50%는 반값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받을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원장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원장님도 상담실에 쓸 거잖아요. 저희 병원 상담실장 없어요. 저는 아주 그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제가 봉직할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아니 왜 내가 봤을 때 3000인데 5000모를 부르라고 하는 게 난 너무 황당하고 일종의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상담실장들이랑 좀 트러블도 좀 있었고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대표원장도 이 대표의 좀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실장의 말을 잘 따라줘야 티켓팅이 잘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자꾸 반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계속 일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약간 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런 고집들이 있어서 제가 미용 의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사로서의 좀 사명감은 있는 편이라 환자들을 속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개원을 해서 정말 필요한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속이지 않고 딱 적절한 모수만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원을 하게 됐죠. 제가 의사가 됐던 건 제가 그만큼 많은 공부를 했던 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처치를 내리고 싶은 건데 그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화가 났었고 제가 수술하는 환자의 결과를 위해서 저도 수술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뭐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뜯는다던가 이런 건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봉직 생활을 마치고 제가 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되게 많은 환자를 못 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 모발이식 수술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상담 안 해요. 병원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안 해요. 수술하고 보통 8시 반에 시작하면 3시 반쯤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운영 시간이 6시 반까지니까 3시간 상담해요.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직접 다 진단하고 제가 모수 견적 내드리고 수술할 때도 전부 투명 수술방에서 다 오픈하고
원장님 상담을 늦게까지 하다 보면 직원들이 원장님 눈치 엄청 볼 것 같은데요? 퇴근하고 싶은데 왜 나 또 원장 또 늦게 가네 막. 저희는 시간 되면 그냥 직원 다 보내요. 왜요? 일단 수술만 끝나면 직원에 대한 기대는 이제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는 1인 기업처럼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누구님 들어오세요 하고 제가 여기 앉으라 그러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하고 사진도 찍고 10,000원입니다 상담비 주세요 이렇게 결제도 제가 하고요. 주차하셨어요? 그럼 주차 도장도 제가 찍어 드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니까 이제 어쨌건 상담은 해야 병원이 돌아가니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되게 어리둥절하면서도 잘 오세요. 근데 이거 거의 시골에서 돌아가는 병원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강남에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업계 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매출에서 더 공장처럼 한 데도 많을 텐데. 퀄리티 하루에 한 명밖에 수술을 안 하니까 정말 퀄리티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이고 투명하게 하니까 공개도 다 하고 환자분들도 믿어주시고 그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딱 하나 불투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의 1년 뒤의 머리는 불투명해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빡빡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셀프 칭찬하시는 건가요? 셀프 자랑하시는 건가요? 원장님 근데 지금 이렇게만 들어보면 원장님은 개원을 하자마자 성공하신 것 같거든요? 네. 뭐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개원하자마자 잘 되긴 했어요. 개원하자마자 그래도 아름아름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첫 달부터요? 첫 달부터 그래도 잘 됐어요.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 영상을 원장님 후배들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볼 수 있고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결국 의사가 되면 고민을 개원을 할까 말까 그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원했다고 리스크가 크잖아요. 빚져가지고. 그렇죠. 원장님은 이런 후배들한테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개원에 대해서? 근데 진짜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가인 거거든요. 의사 일만 할 수는 없어요.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외에 등등 너무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적성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의료 딱 그거 본질 하나만 보면 봉직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봉직해본 바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그대로 진료에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그 병원의 이제 기조도 또 중요하고 이러니까 잘 맞는 병원을 찾으면 괜찮을 수 있죠. 그럼 원장님 이렇게 오늘 개원한 이유도 알려주시고 상담 실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시청자들 그런 거 보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좀 덜한 병원을 찾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좀? 약간 이런 건 있어요. 모발이식은 막 1년차 후기 가지고 많이 광고를 해요. 근데 포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술 결과는 좀 허접한데 막 거기다 막 이렇게 모발도 그려넣고 막 음영도 좀 주고 저희는 요 천장에 다 불빛이 나오거든요. 천장 불빛 없고 여기다가 조명을 얼굴에다 팍 조여버리면 여기가 어두워 보여가지고 1년차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진 갖다 장난질 치는 곳이 많아서 제가 만든 건데 직칠법이라고 해요. 수술 직후 사진이랑 수술 7일차 사진을 딱 보면은 그 의사가 얼만큼 성의 있게 수술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형 수술은요 의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뭐 상담실장이 뭐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지 뭐 병원이 규모가 큰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수술 후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기가 1년 후기가 아니라 직후에 수술이 어떻게 됐고 7일차가 어떻게 됐고 이 두 개의 후기만 잘 대조해 보면은 이 병원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나와요. 대부분은 할인을 얼마 해주는지 원장이 얼마나 친절한지 학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되죠. 근데 원장님 학벌 좋잖아요. 저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제야의 고수들을 찾으려면 진짜 수술 결과만을 놓고 논해야 된다. 결국 본질은 어디 병원이 있고 뭐 원장 스펙이 어떻게 되고 그것보다는 결국 수술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오늘은 제가 개원하게 된 뭐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설명드리면서 이 병원의 시스템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되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좋은 병원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병원을 찾기 위한 꿀팁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